비즈니스 모델이 창업 360 가이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싱킹에 있어서 우리의 고객의 어떤 문제, 그리고 우리가 고객을 고찰한 내용을 가지고 솔루션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가설을, 고객에 대한 가설을 우리가 문제 정의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안 하더라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이때 고객은 아주 세분화된, 그래서 어느 정도 페르소나 정도 수준이 되는 타겟 고객, 뭐 20대 남성인, 그리고 도시에 사는, 그리고 중견기업에 사는 누구는 그래서 고객이 현재 필요한 니즈라든가 해결해야 되는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런데 고객들을 관찰해 보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있더라. 고객 인터뷰 이후에 알아낸 사실들을 작성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겠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나열을 하게 되겠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개발해야 되는 솔루션이 되겠고, 여기서 우리의 차별성과 경쟁력이 나오더라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가설이 잘못되면 시장에 출시하게 되면 고객이 반응이 없는 거죠. 근데 이 가설이 맞다 그러면 시장에 출시를 하게 되면 타겟 고객들은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들인데, 결국에는 고객한테 물어봤느냐? 그래서 그 고객한테 물어본 걸 가지고 우리가 솔루션을 만들었느냐라는 것들인데, 이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가설 제품 정의문이 되겠습니다. 자, 아이디어 발상입니다. 이때 특히나 이제 1인 창업자 말고요, 이제 팀원이 1명 또는 2명 이렇게 이제 늘어난 단계에서 내부적인 회의는 브레인스토밍을 하시면 좋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질보다 양이다 라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팀원들이 다양한 아이디어, 엉뚱한 아이디어, 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기발한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자신감을 불러 넣어줘야 되고요.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20분이면 20분, 30분이면 30분. 그래서 막 수다 떨듯이 그냥 마구마구 쏟아내야 된다. 때문에 아이디어를 비판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거 안 돼, 저거 안 돼. 이렇게 하시면은 거기서부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 많은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다시 실렉트, 뽑아서 우리가 필요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이 브레인스토밍을 회의에 적용하시면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이디어가 나왔다 그럴 때 이제 스탬퍼를 이제 실시하면 좋습니다. 스탬퍼는 대체, 조합, 응용, 수정, 전용, 제거, 재배열 등 7가지의 알파벳 첫자를 따서 만든 말인데요. 이때 이제 체크리스트를 보시고 우리가 생각했던 거 말고 또 다른 방법,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이제 창의적인 사고를 더 이제 해본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꿀 수 있는 건 뭘까? 그 대신 어떤 다른 프로세스를 활용하면 어떨까? 어떤 다른 재료를 활용하면 어떨까? 다른 것과 섞어보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것과 비슷한 것 중에서 문제에 응용할 수 있는 것도 뭘까? 어떤 색을 바꾸면 어떨까? 형태를 바꾸면 어떨까? 늘리면 어떨까? 줄이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전혀 다른 목적으로 활용해 보면 어떨까? 그리고 이런 기능을 제거하면 어떨까? 제거해도 작동하는 것들은 무엇일까? 아니면 프로세스를 바꾸면 어떨까? 재료를 바꾸면 어떨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봄으로써 최적화된 솔루션을 만들어 볼 수가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정말 제일 중요한데요. 제품을 시각화해서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말로서 설명하면 잘 모릅니다. 그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말로서 표현할 때 또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고객한테 그림으로써 보여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을 만날 때 시제품이 안 나오면 어떤 제품의 스케치라도 들고 가서 고객한테 설명을 해주면 고객들이 훨씬 더 이해를 잘 하신다라는 것들이고요. 제품을 꼭 이제 시각화해서 표현을 좀 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디어 검증 단계에 있어서 이제 먼저 기존에 내가 만들고 싶은 제품에 이미 특허가 나와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또 논문 검색을 통해서 보고서를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시장이라든가 트렌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또 제품 스케치 후에 20명 이상의 타깃 고객을 만나서 인터뷰하기, 뭐 이거는 저는 반드시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때 제품 서비스의 디자인, 그리고 어떤 고객의 가격, 받아들일 수 있는 가격,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고 우리가 알아내면 좋다라는 것들입니다. 시장조사 부분인데요.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실은 잘 안 하시더라 라는 부분들. 그래서 시장조사에 있어서는 산업과 기회, 그리고 시장, 경쟁, 재무, 법률 환경, 이 5가지 요소를 조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만든 것은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카우프만 재단, 창업에 있어서 이제 창업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창업 지원은 카우프만 재단이 정말 유명한데요. 미국에 있습니다. 거기서 만들었고요. 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안 하는 부분들은 뭔지 체크를 꼭 해보시고요. 다음에 이 5가지 카테고리별로 별도의 어떤 보고서를 이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장조사의 어떤 보고서를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확장해서 만드시고요. 이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지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부 지원 사업을 받을 때, 또 융자를 받을 때, 투자를 받을 때, 여기서 이제 뽑아서 자료를 만들어서 활용하면 좋습니다. 산업과 기회는 우리 해당 산업의 히스토리는 어떻게 되지? 어떻게 시작됐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을 거지?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표님이라면. 그리고 현재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것들입니다. 이 트렌드도 모르고 제품을 출시하게 되면 우리 경쟁자는 트렌드를 파악하고 제품을 출시했다. 근데 나는 안 했다. 그러면 시장에서 바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떤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계절적 요인이 있느냐. 우리의 제품이 여름에 출시해야 되는 제품인데 제가 겨울에 출시했다. 그러면 팔리지가 않겠죠. 그리고 기존재하는 유통 네트워크는 뭐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라는 것들을 우리가 문제를 내시고 거기다가 이제 답을 적어 보시고 이것은 계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입니다. 시장에 있어서 고객한테 물어봤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 소비자가 받을 이익은 뭐냐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경쟁사의 제품과 비교해서 가지고 있는 차별성과 경쟁력은 뭐냐라는 것들인데요. 이건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차별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고객이 경쟁사 제품과 비교해서 다르게 느끼는 것이 차별성이고요. 차별성이 있다고 해서 고객이 지갑을 열지는 않더라라는 것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경쟁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고객이 차별성을 통해서 제품을 다르게 인식했고 어느 쪽에 지갑을 열어주느냐라는 것이 바로 경쟁력이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장의 규모가 커져갈 건지 이제 아니면 점점 줄어드는지. 시장 규모가 점점 줄어든다 그러면은 제가 앞으로 수익이 점점 줄어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시장 점유율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예측을 해봐야 되겠고요. 우리 타겟 고객의 특징,
결국에는 고객을 만나보지 않는다 그러면 이 타겟 고객의 특징 또한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고객한테 시제품을 들고 물어보고 그 고객의 반응을 이제 적는 거죠. 그리고 시장 진입 전략에 대해서 대부분 생각을 안 하시더라라는 것들입니다.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고 나서 내가 그 이후에 뭘 해야 되는지 미리미리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이고요. 이 시장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경쟁자의 운영 방식, 그래서 나하고 차이점은 뭔지, 그리고 경쟁자가 어떤 제품을 내놓고 있는지, 그때 가격은, 그리고 홍보는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조사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이거 제대로 잘 안 하시더라라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경쟁자와 비교 시 내가 갖고 있는 우위는 뭔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시고 여기다가 답을 다 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이고, 여기에서 우리의 전략이 나온다는 거죠. 재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앞으로 내가 창업 비용은 얼마나 들어갈지, 그리고 구매 비용은 얼마나 들지, 그리고 운영 자금은 얼마나 들지,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자금은 얼마나 들어갈지, 그래서 내가 얼마를 벌 수가 있지,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다 이제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대부분의 기업, 10개 중에서 4개의 기업이 돈 떨어져서 문을 닫더라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께서는 이 재무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장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이고요. 또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지, 환경적인 문제가 없는지 미리미리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버라는 서비스를 생각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절대로 우버는 한국에서 런칭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법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미리 법에 접촉되지 않는지, 또는 어떤 환경 문제가 있다, 또 그에 관한 인정을 미리 받아야 된다,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특허 출원 준비에 관해서 이제 이 체크리스트를 보시고요, 이렇게 체크를 해 보시고, 그리고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원스톱 서비스 존이 있습니다. 천성열 특허 컨설턴트가 계시니까 이분한테 상담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특허에 관한 정보 지원 사업들을 알아보시고, 그에 관련해서 지원을 받으시면 좋고요. 그 이후에 변리사를 만나서 특허를 지원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9캠퍼스로 합니다. 그런데 이 9캠퍼스는 그냥 우리가 뭐 어떤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기술 창업을 하시는 대표님이라면 이 머릿속에 9캠퍼스가 그려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고객을 아주 세분화해야 된다라는 것들이고요. 뭐 예를 든다 그러면 배달 음식을 주도시켜 먹는 1인 가구, 집에서 친구를 초대하고 나서 음식을 배달해서 직접 대접을 하고 싶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고객을 나눠야 된다라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우리 고객한테 어떤 가치를 제안할 것이냐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앱 하나로 우리 동네의 배달 음식을 편리하게 주문 가능하게 하겠다. 거래 수수료는 공짜다. 그리고 배달을 하지 않는 맛집에 배달을 대행해서 제공한다. 어떤 고객의 편리성이라든가 아니면 뭐 가격이 저렴하다라든가 이런 어떤 고객이 좋아하는 어떤 가치에 맞는 어떤 가치 제안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고객한테 이런 가치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통로를 활용할 것이냐라는 것이 채널이 되겠습니다. 앱을 사용할 수도 있고, TV 광고를 활용할 수도 있고, SNS를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맺어야 되는 고객 어떤 관계, 그래서 배달 음식점과 뭐 이용자를 연결하겠다, 아니면 어떤 관계를 맺기 위한 어떤 홈페이지를 개설한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나서 수입원이 아니고 수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퍼즐을 들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배달 음식점에 광고비를 받겠다, 아니면 뭐 월 사용료를 받겠다,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적는 것들이고, 이
오른쪽에 5가지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자원은 뭔지, 배달 음식점의 풀이라든가 리뷰와 컨텐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뭐 이것들을 만들기 위한 뭐 엔지니어라든가 뭐 디자이너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원이 되겠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핵심 활동이 뭔지, 그래서 뭐 이용자를 유치한다든가 플랫폼을 관리한다든가, 그리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그 깐부, 우리의 친구들은 누군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배달 대행업체라든가 카드사라든가 배달 음식점이라든가 뭐 아니면 어떤 공급자라든가,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한 비용 구조는 뭔지, 그래서 인건비가 들어간다, 아니면 마케팅 비용이 들어간다, 뭐 플랫폼 뭐 관리 비용이 들어간다, 뭐 이런 것들을 적어 보시고요. 다음에 추천드린 것은 뭐냐면 경쟁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같이 분석을 해 보시라 라는 것들이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경쟁 성과를 보시고 우리 거를 더 보완해 보시라 라는 것들이고, 그래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더라 라는 것들이고, 대표님의 머릿속에 이 비즈니스 모델 9 캠퍼스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창업 시작할 때, 창업 준비하실 때 한번 하시고 말더라 라는 부분들이고요. 또 이 9 캠퍼스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가 융자라든가 투자할 때는 이 9 캠퍼스는 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의 머릿속에는 이 9 캠퍼스가 그려져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 생각해야 되는 체크리스트는 옆에 다 적어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치 제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고객이 원하는 것들이 뭐 우수한 성능인지 상가격인지 높은 브랜드 지위라든지 편의성이라든지 혁신이라든가 아니면 비용 절감이라든가 아니면 커스터마이징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위험 리스크를 회피하게 해준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적으면 되겠고요. 또 고객 관계는 어떤 거냐 그러면 우리가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을 새로 만드는 거죠. 또 우리의 고객이 됐다면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 고객이 될 수 있게 하는 것, 유지하는 것들이고요. 또 기존적으로 또 판매를 더 늘리기 위한 어떤 판촉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고객의 어떤 의견 수렴이라든가 뭐 AS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모든 관계들이 바로 고객 관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머릿속에 본인만의 9 캠퍼스를 그려보셔라 라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캠퍼스의 예시, 그래서 우리가 그 직장인이라면은 다 쓰고 있는 리멤버 앱, 드라마 앤 컴퍼니 내부에 이제 인수합병됐다고 하는데요. 그 예시를 만들어 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배달의 민족 우한행제들의 예시를 만들어 놨으니까 역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품의 가치를 숫자로 표현해봐라 라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고객은 획기적입니다. 진짜 지금까지 없었던 것들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 비용을 20% 줄여야 됩니다. 아니면 뭐 효율을 10% 올려줍니다. 피부 개선이 10% 됩니다. 뭐 이런 어떤 숫자에 반응하더라 라는 것들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측정을 해서 고객한테 고객이 받을 수 있는 가치를 그 숫자로 제공해라 라는 것들입니다. 똑같은 제품이 비슷한 제품이 A와 B가 있는데 하나는 아주 대단한 제품입니다 라고 선전을 하고 있고, 하나는 우리 당신의 뭐 피부를 10% 개선해 줍니다. 그러면 고객은 10% 개선해 주는 제품을 선택한다는 거죠. 비즈니스 고객의 핵심 변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내용을 체크리스트를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우리의 투자자라든가 정부 지원 사업이라든가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모델을 쓴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다 동그라미로 표시를 합니다. 우리의 회사,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제 고객, 그리고 또 다른 고객. 그 고객 세그먼트가 다르죠. 그래서 정보와 결제가 어떻게 이동하는지 이런 것들을 화살표로 내게 되고, 이제 이것만 보게 되면 이 회사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또 다른 회사하고는 이런 차별점이 있고 그래서 이 회사는 이렇게 좀 돈을 벌 수가 있겠구나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만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